시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 대전시에 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4.11 총선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개나리 진달래 연대가 혹독한 이명박 정권 추운 겨울을 물리치고 새 봄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민생 경제 살리고 싶으시죠? 서민 경제 다시 살아나야 되겠죠?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1%의 특권층에게, 부자들에게 100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왕창 감세해줬습니다. 재벌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통받고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주일 후 4.11 총선에서 여러분이 심판해 주신다면 야권 단일 후보 모두 당선시켜서 대전시를 대한민국의 중심, 서민 경제가 활짝 꽃피고 여러분들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아름다운 대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부 4년, 새누리 정권 4년, 충청도는 홀대받고 무시당했습니다. 대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세종시 백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살려냈습니까? 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공주에 와서 세종시 살린 거는 새누리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까지 닮았습니다. 여러분, 세종시 누가 지켜냈습니까? 충청도민, 대전시의 우리 국회의원들 72씩이나 단식하고 삭발하면서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충청도민과 민주통합당이 지켜낸 세종시 다 밥상 차려놓으니까 거기다 숟가락 하나 얹고 숟가락 정치했습니다. 여러분,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4.11 총선 때 이런 정치 끝내주십시오. 그리고 패기있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희망의 대전시를 만들 우리 야권 단일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로 19대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박병석 의원, 항상 중진 의원이지만 초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샘물 같은 정치를 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통합당의 정책통 준비된 인재 이서영 후보, 여러분 19대 국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민주통합당의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 의원, 박범계 후보, 여러분들 10년 전부터 한결같이 의리로 대전시를 지켜온 인재입니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비서관, 또 법률비서관도 하셨습니다. 국정 운영을 하고 대전시를 새롭게 변화시킬 박범계 후보, 여러분 19대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강대구 후보 아시죠? 우리 당의 민주통합당이 반
반값 등록금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제안하신 분이 바로 우리 강내구 후보입니다. 대전에서 무상급식 만들어내고 지키는 무상급식 지키기, 보편적 복지를 대전에서 일굴 우리 강내구 후보 꼭 보내주십시오. 통합진보당의 김창근 후보, 여러분 진짜 사람입니다.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서민 편에서 일할 통합진보당의 야권 단일 후보 김창근 후보, 여러분 19대 국회에 보내주실 거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국회로 들어가면 이제 반드시 서민경제 살려내겠습니다. 대전시를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이 약속하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약속합니다. 대전시를 있는 힘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정희 대표에게 마이크를 돌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민간인이시죠? 네. 여러분 뒷조사 당할 수 있습니다. 네. 미행 당할 수 있습니다. 네. 도청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세상에서 또 살고 싶습니까? 네.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박근혜 위원장께서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특검은 누가 임명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이명박 비리조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에 묻힙니다. 진상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위원장이 제안하는 특검은 이명박 덮어주기, 선거용 시간 끌기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총선 직후에 청문회 여는 것을 제안합니다. 서택에 있는 쌍용자동차 22번째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고작 36살입니다. 정예고의 아픔 속에, 그리고 비정규직의 서름 속에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명박 정부 어떤 관심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노동자들, 이제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대학생들이 창문을 닫고 그리고 반값 등록금 팔아다가 결국 대출 서류 옆에 놓고 로또 옆에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김대동 씨가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대통령 일주기 주모제 사회 보지 말라고 자중하라고 협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잠을 못 잡니다. 그 착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누구와 밥 한 번 먹었다는 이유로 체철당하고 미행당하고 도청당하고 어떤 선물을 사는지 다 일일이 체크당합니다. 공무원들은 오로지 대통령 하명, DH 하명 어떻게 챙기고 이행하고 충성도를 어떻게 보였는지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평가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이명박 정부 4년 독재로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 때문 아닙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심판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독재로 민간인 사찰로 유지되는 정권 아래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뭐 했습니까? 새누리당 뭐 했습니까? 그 속에서 부정강세 통과시키고 그리고 4대강 밀어붙이고 언론학법 통과시키고 그렇게 다 누린 거 다 누린 사람들이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 자기가 피해자라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도움자이고 스스로 같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시인파의 대장일 뿐입니다. 맞죠? 이번 총선은 대선을 가름짓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독재의 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민주진보 진영의 성공하는 대통령, 승리하는 국민을 원하십니까? 누구를 원하십니까?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하는 대통령을 원하신다면, 정권 교체 원하신다면 이번 총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 찍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야권 단일 후보 찍어주십시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하시고 친구들께 전화하셔서 나는 대전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찍습니다. 어머님은 부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에서 야권 단일 후보 어디서나 찍으면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전국의 야권 단일 후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대전의 야권 단일 후보뿐만 아니라 전국의 야권 단일 후보 함께 당선시켜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선 최고의 투표율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탁드립니다. 2030 세대 지금까지 있어본 적 없는 최고의 투표율 달성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투표가 힘입니다. 투표가 우리의 권력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반드시 야권 단일 후보 당선시켜서 여소야대 국회 만들고 정권 교체 만들어서 후퇴하지 않는 민주주의, 그리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는 경제 정의, 그리고 굽힘없이 나아가는 남북의 평화와 화해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손잡았습니다.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정권 교체 함께 해냅시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표께서는 MB정부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이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장관으로 들어가서 국정운영을 같이 했는데, 서민 경제를 파탄시켰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다르다, 여러분 그 말을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있을 때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장관들을 지금도 한 명 하고 있으면서 이명박과 박근혜는 다르다,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은 다르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 여당은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여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아무리 불리를 주장해도 이 정권을 운영한 고위 책임자들은 새누리당 정권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월 11일 민생경제를 파편낸 MB 새누리당 정권, 부패와 비리를 느낀 MB 새누리당 정권, 우리 충청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MB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셔야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후 우리 민주통합당과 진보당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킴으로써 서민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인생에 한번 실패해도 다시 뒷걸어 설 수 있는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그런 세상을 우리 후보들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살린 기호이 범주라니 소리 주다 뛰고 바꿔봅시다. 서구을 오니까 바람이 강하게 부네요. 무슨 바람이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여러분 변화의 바람이 불어서 기호 2번 박범계 의원이 19대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와 함께 대전시를 아름답게, 대전시를 멋지게, 대전시 서구를 변화시킬 희망의 인재 박범계 후보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4.11 총선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 위원장으로 이어지는 과거의 연장을 선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바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희망의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어디를 선택할 것입니까? 과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미래를 선택하시려고 하면 기호 2번 박범계를 19대 국회로 반드시 보내주십시오. 박범계 후보에 대해서 사랑의 바람, 박범계 후보를 향한 믿음의 바람, 그래서 대덕에 이곳 대전에 바로 이곳에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확실히 정확하게 느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믿는 박범계 후보, 그리고 이곳 대전의 모든 지역에 야권 단일 후보들이 있습니다. 아니, 전국의 야권 단일 후보들이 있습니다. 저희 야권 단일 후보들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전국에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이명박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이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희 그렇게 엄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뚫고 야권 단일 후보를 전국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박범계 후보 당선시켜주시고 대전에서 야권 단일 후보 모두 국회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부모님께 또 고향의 친지들에게 전화하셔서